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입니다. 그래, 참 이 자연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약식동원이라는 말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양념이라는 문화가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참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맛이 달라집니다. 또 실제로 요즘은 이제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도 좀 덜 맵게 해주세요. 좀 더 맵게 해주세요. 이런 주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양념도 자기 취미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정말 주문이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이 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맵고 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미각이 상당히 둔해졌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면은 이제는 그렇게 강한 양념이 아니면은 이게 제대로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참 사람들은 이 양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양념입니다. 양념이 아니고, 이게 약으로 생각하고 해라. 저는 그 뜻을 정말 한참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참 권위 있는 미국의 식품영양학회에서는요, 이게 정말 항암제로 제일 좋은 것, 이걸 이제 리스트를 쭉 만들었어요. 그 1등이 무엇이냐면 마늘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 미국 친구 그 딸아이들이 이 스튜어디스예요. 이 노스웨스트 때. 근데 그 아이들이 이 둘이가 우리 집을 이제 집에서 한 열흘 지내다 갔는데 얘들이 왜 왔느냐 하면은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출근할 때 저 이태원에 내려주고 그 저녁에 내려올 때 이제 이 얘들 픽업해서 돌아오면은 이 녀석들이 한 일주일 더 누워 있었는데 마늘을 몇 점을 먹었는지 몰라요. 생마늘을 아침부터 그렇게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저 마늘을 많이 먹어서 애들이 이뻐져서 정말 스튜어디스로 뽑혔나 싶을 정도로 저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참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서 돌아갔던 기억이 저는 지금도 참 생생합니다. 이제 그러듯이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양념이라는 이 문화가 저는 참 대단히 중요한 문화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계 멋쟁이라는 이 파리장들, 여러분들 그 파리에 여행 가면은 그 참 파리장 아가씨들하고 이 차라도 한 잔 마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참 아주 멋쟁이들이고 멋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파리장 여성들이 가는 곳은요, 이 아프면 병원에 보다도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허브 약국입니다. 저도요,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사실은요. 그 제가 이제 얼마간 있으면서 잘 물어보니까 그 허브 약국이에요. 보통 약국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이 파리장들은 실제로 그 허브를 굉장히 애용을 하고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이게 더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결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식물에서 얻어지는 소위 자연의 힘이고 이게 바로 식물요법이다. 이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뭐 일정한 기준이나 규칙이 있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되게 집집마다 달라요. 말하자면 그 집에서 내려오는 이제 전통이 다른 거죠. 가풍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정말 이 허브나 아로마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할매의 지혜 주머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야말로 참 자연요법의 아주 비결이 바로 허브 약국이 많은 데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또 그 집에서 내려오는 전통대로 그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병원에 가기 전에 이 아이들은
정말 그런 식물요법으로 하는 자연요법이겠죠. 그런 데를 즐겨 찾더라는 게 참 저는 파리에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그 나라에서는 이 여성들의 감성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는 이 대개 할아버지들이, 한학자들은 거의 이 약전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학자들은 거기가 사실은 뭐 이 소위 반약사라 그래도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양은 오히려 여성들의 그 감성적인 것이 많이 작용을 한 겁니다. 몇 개 이 아로마라든가 이런 향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여성들의 경험이 오히려 그 참 이 식물요법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성의 감성에 의한 요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사람들은요, 이제 식사를 참 그 식탁을 아름답게 그렇게 꾸밉니다. 저도 참 놀랐습니다.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또 그리고 정말 이 식사에만은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식사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식사를 참 즐겁게 아주 아름다운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세팅하고 이 사람들의 이 문화가 참 우리하고는 참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식사는 참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 이 세계 건강 장수촌에 가보면은 참 식탁이 참 웃음으로 넘치고 그리고 이웃하고도 함께 이런 참 즐거운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참 식탁이 그렇게 아주 즐겁고 화기애애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글루미라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아주 인상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는 참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에게는 반찬 문화도 있고 양념 문화도 있고 나물 문화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외국에는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저는 뭐 경상도 대구 쪽이니까 거기에는 뭐 그렇게 그 식품 요리 문화가 그렇게 발달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대구 가면 뭐 정말 그 명물이 따로 국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원래는 대구 음식이 아닙니다.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그 대구 거기서 처음에는 국밥을 이렇게 팔았는데 사람들이 밥을 따로 달라 그래서 그게 따로 국밥이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들은 뭐 밥을 먹기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전라도 쪽으로 학회를 가면서 가보면은 깜짝 놀랐습니다. 반찬이 뭐 시간을 보니까 뭐 한 4, 50가지도 되는 것 같아요. 저가지가 어디를 가야지로 정말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잘 차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 사람들의 이 문화가 굉장히 그 예술적으로 또 그리고 그 전라도의 문인들도 많고 전라도 창도 있고 전라도는 굉장히 그 문화와 예술 또 이런 음식 문화가 발달이 참 잘 되는데 거기는 물론 넓은 그 농토도 물론 있어서 그렇게 나겠죠. 여러분요, 이 농부 원령가도 보면은요, 이 경상도에서는 기껏해야 500석 하면 부자입니다. 그래서 농부 원령가도 보면 앞집에도 500석, 뒷집에도 500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라도 갔더니 앞집에도 5만 석, 뒷집에도 5만 석.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스케일이 다른 겁니다, 이게. 이 경상도는 뭐 산이 워낙 많으니까 저 꼴짝꼴짝에 그저참 손 한 마디, 우리가 논 한 마디가 90앞쪽이라 그러는데 이 전라도는 뭐 좀 끝도 없는 평야가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것이 문화가 굉장히 다르게 발전이 되어 온 것 같고 확실히 그 전라도 친구들은 이 음식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저도 우리 친구들 만나보면은 전라도 친구들 좀 까다로워요. 음식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상당히 정말 고급스러운 이런 그 음식 문화가 그쪽에는 아주 많이 발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요, 정말 우리가 아무거나 먹는 시대가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60년대는 소위 녹색혁명이라 그래서 군사정부에서 우리가 워낙 뭐 그때는 뭐 굶고 지내던 시절이니까 어떤 우리 이 국민들을 굶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녹색혁명이라고 해서 뭐 통일교도 그때 나온 거고, 뭐 농약도 쓰고 비료도 쓰고 어쨌든 굶기지 말자는 것이 이제 혁명정부의 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많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이제 아주, 영양가도 있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농업이 이 산업화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이제 이 먹는 데 대한 식성이 바뀌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정말 이 개념도 굉장히 아주 강해지면서 이제 농업도 이제는 산업화된다. 그렇게 이제 자본가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말 제가 이 유기농법을 이야기를 하니까 참 고마운 분들이 몇 분이 모여가지고 그런 농업법인을 만들어 주시는데 거기도 보면요, 상당히 참 자본가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병원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저 의사들이 주는 대로 그 약만 먹으면 된다. 그 순간 굉장히 이 사람들은 게을러져요. 그 약만 먹으면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약이 맞는 게 아니다. 약은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고, 사실은 근본적인 치료제는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 튼튼해야지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먹는 것도 참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런 약식 동원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